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은 사이좋게 0.21%씩 상승 마감은 했는데요. 상승 중에 가장 좀 싫어하는 상승이 갭 띄우고 음봉 상승으로 마감이 좀 되어서 시장 자체는 아주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코스피는 조금 애매하게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상황이죠. 여기 사실은 저는 요 정도까지 한번 터치는 하고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거라고 봤었는데, 여기를 조금 남겨두고 터치는 하지 못하고 조정 후에 약간 좀 횡보 구간, 박스권 구간으로 들어가 있죠. 반면에 뭐 미국 증시도 최근에 보면은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 증시도 조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냥 이렇게 차트만 봐도 코스피는 옆으로 이런 식으로 기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흐름은 좀 최근에 어렵지만 어찌됐건 저점은 계속 높여가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똑같은 상승이라도 예를 들면은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르더라도 뭔가 강한 상승 후에 조정, 상승, 조정 뭐 이런 식으로 올라주면 매매하기가 상당히 좀 편합니다. 수익 내기도 편하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상당히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르더라도 이 안에서 그 좀 방향성이 없이 지수의 흐름이 계속 가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어떤 파동들에서 굉장히 좀 매매하기가 껄끄러우면은 있는 최근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그렇게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요. 전체적인 그 심리 상태 자체가 이런 똑같은 이 지수의 흐름이라도 이게 어느 정도 바닥권이나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구간에서 나오면 심리적으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 지금 매매하시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뭔가 지금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워낙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고점 구간에서는 조금만 흔들어대도 사실 심리가 이런 구간에서보다 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어떤 뭐 악재 뉴스나 시장을 흔들 만한 파동이 나왔을 때 잘 좀 버티지 못하는, 심리적으로 마인드적으로 평소보다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면 좀 엇박자가 타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이 조금 어려운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아직은 저는 뭐 추세가 깨지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계속해서 강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내가 여기 바닥권에서부터 여기까지 계속해서 비중을 높게, 저희 리딩반도 거의 70에서 90% 비중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왔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최근에는 제가 비중 유지하는 수준을 조금 낮추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이제 확실한 추세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지금 지수는 뭐 이런 정도 안에서 뭐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이런 흐름들은 사실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혹시 장대 음봉이 이런 구간에서 출현을 한다, 그럼 이거는 좀 경계해야 할 사인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실린다든지 뭐 요런 라인 여기 깨면은 당연히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요. 일단은 요 정도 라인을 다시 깨는 흐름이 혹시 출현을 하면 상당 부분 현금화를 좀 하는 전략, 그 다음에 700포인트와 요 장대 음봉이 나왔던 저가 라인을 깨면 이때는 관망까지도 고려를 해보는 시나리오를 저는 머릿속으로 좀 세우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요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딱히 아주 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뉴스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일단 뉴욕 증시는 기술주들이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우보단 나스닥이 세고 다시 한번 1만을 재돌파하면서 나스닥이 1만을 완전히 안착한 다음에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모습도 우리 증시에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뭐 최대 이슈는 요거였죠. 장중에 갑자기 미 선물도 급락이 나오고 우리 증시도 많이 밀렸었는데, 이유가 피터 나바로가 이제 미중 무역 합의는 뭐 끝났다는 식으로 또 이제 뭐 발언을 해가지고요. 상당히 시장에 충격이 좀 있었습니다. 다만 요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좀 반박을 했어요. 무역 합의는 아직 훼손되지 않았고 중국은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도 지금 최근에 재선에 대한 그 입지가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더 큰 일을 만들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합의를 완전히 파기한다든지 이런 수순으로 가기는 좀 힘들 거라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거기다 바로 나바로 국장도 의도가 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을 하면서 미 선물이 급반등했죠. 우리 증시도 양전환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코로나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는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계속 체크해봐야 될 문제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서울에서 확진자가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뭐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 사회적 거리두기가 혹시 다시 시행이 된다면 또 어떤 테마주들이 움직일까에 대한 고민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며칠 이제 또 잠잠하죠. 원래 북한이 습성이 전혀 예상치 못할 때 도발을 하고 나서, 그리고 뭔가 좀 예상이 되는 동안은 또 조용히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행동에. 그래서 또 이렇게 잠잠하게 있다가 잊혀져 갈 때쯤에 또 도발을 한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산주는 계속해서 관중으로 놓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최근에 정치권에서는 상당한 관심사죠. 그래서 제 생각에 뭐 물론 어제도 윤석열 관련주인 서현이나 모베이스 전자가 움직였고, 오늘은 일단은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는데, 혹시라도 정말 정말 혹시라도요, 윤석열이 사퇴하는 뉴스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때는 관련주들 아마 정말 급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한가까지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부분의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장중에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을 10조 규모로 키우겠다는 뭐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장중에 미디어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다가 뭐 시세를 좀 유지는 하지 못하고 좀 죽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아주 관심을 가질 만한 또 테마나 뉴스는 아니었기 때문에요. 반대로 미국의 수소 트럭 업체인 니콜라가 급등을 하면서 우리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이 거의 시장을 하루 종일 주도했죠. 오늘 뉴스는 이 정도 있었고요. 저희 리딩반은 세 종목이 매매가 있었습니다. 세 개 다 익절하고 나왔고, 첫 번째 종목인 앞타바이오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타바이오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매매법은 지지와 저항을 뭐 이용한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저항 구간을 돌파하면 괜찮은 한번 위쪽 구간으로 상당히 열려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 봉 하나가 뽑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었고요. 최근에 그 어떤 그 주가 움직임의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보면 뭔가 어떤 이런 중요한 의미 있는 저항대 가격대에서 한 번에 시원하게 뚫고 안착한 다음에 가는 경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돌파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돌파 매매가 의외로 좀 어렵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워낙 페이크도 많고 휩소도 많고 그래서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돌파하고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고 나서 요 정도 가격대 지지해주고 이 장대 음봉을 점점 소화해가는 과정 안에서 저희가 언제였더라? 18일 날 요날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요날 매수가 들어가서 일단 요 가격대가 중요한 가격대잖아요. 34,800원 정도. 그래서 어제 다시 이 중요한 가격대를 종가상 올려놨기 때문에 뭐 조만간 이
얘는 이제 앞으로는 요 가격대 위에서 놀 가능성이 크겠죠, 주가 자체가. 근데 반대로 이 의미 있는 가격대 밑으로 다시 떨어진다면 얘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되겠고요. 이 위에서 계속 지지받고 놀다가 위로 한번 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지수가, 제가 시장이 갭이 좀,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시장 갭 뜨는 거를 너무 싫어해요. 요즘은 시장 갭 뜨면 무조건 밉니다. 갭 뜨고 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요새는요. 또 언제 어떻게 또 그 흐름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뭐 지수는 갭이 뜨는 날은 그냥 거의 민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갭 띄워놓고, 아, 이거 좀 상당히 많이 밀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버틸 필요는 없죠. 수익 내고 나서 다시 보면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여기서 매수했던 부분을 오늘 오전에 뭐 시가 부근에 일단 정리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약바이오 섹터가 조금 약할 수도 있다라는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앞타바이오랑 유나이티드 제약 갖고 있던 거를 그냥 정리를 해버렸던 거예요. 얘도 의미 있는 저항대죠. 여기를 돌파하는 관점으로 매수가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얘도 한번 돌파한 후에 밀리죠.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하고 나서 매너 있게 안착한 다음에 바로 뽑아주는 경우가 참 잘 없다. 그래서 얘도 차라리 이때 매수하자마자 올랐을 때 팔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괜히 이때 정리를 못 해가지고 매수하고 한 요정도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고민은 하고 있었는데, 추가 매수까지는 오지를 않아서 추가 매수가 안 됐고요. 오늘 반등 나올 때 그냥 요정도 가격에서 뭐 큰 수익은 좀 못 챙겼지만 일단은 익절을 하고 다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 가격대를 완전히 안착하는지 그거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접근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넥슨 GT고요. 얘도 참 애증의 종목입니다. 수익은 거의 뭐 내고 나왔었는데 크게 파동을 좀 먹을 만한 종목이어서 좀 저도 웬만하면 버티고 홀딩하고 그러는데, 시원하게 한번 이 뽑아주지를 않는, 오늘도 이건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매매를 좀 해왔고요. 조금 뭐 요때 당시 이 정도 가격대에 좀 매수가 들어갔고, 반등이 나올 때 여기서 절반 정도를 익절을 하고, 눌릴 때 여기서 팔았던 그 부분을 다시 매수를 했고요. 요날 반등이 나올 때 팔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가격대인 라운드 피겨 값이기도 하고 1만원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안착하기를 좀 바랬죠. 근데 거의 뽑기 전 시세까지 다시 밀었어요. 여기서 한번 버텨봤는데, 그리고 이때 뭐가 있었냐면은 시장이 좀 많이 밀렸었습니다. 6월 19일 코스닥을 한번 봐볼까요? 장중에 상당히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갭 띄우니까 밀었죠. 요즘 최근 트렌드가 이래요. 시장이 갭 뜨는 날은 밀리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갭 안 뜨는 날은 올라가겠구나 생각하시면, 최근에는 좀 맞습니다. 그쵸? 아무튼 좀 이제 다시 홀딩을 했다가 요 전고점 구간에서 또다시 저항받는 모습에 일단 절반 팔고 나머지도 절반을 팔았어요. 근데 요 정도 지지 구간을 훼손하지 않고 다시 흐름을 만들어 갈 것 같아서, 여기서 그러니까 한번 팔고 다시 재매수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레이딩이나 단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똑같이 여기서 여기까지 10%를 오르더라도 이렇게 파동이 10%를 오를 때 팔고 저점 사고 팔고 저점 사고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10% 구간에서도 뭐 15% 20%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넥슨 GT는 여기서 다시 재매수를 해서 오후장 반등 나올 때 여기서 매도가 들어갔습니다.
일단 매도를 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최근에 전고점이나 이런 저항 구간에서 시원하게 돌파해주는 모습보다는 맞고 좀 떨어졌다가 다시 가는 흐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 패턴들이. 그래서 일단은 좀 팔았고, 뭐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이 나오면 요 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서 재매수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동시효과에 좀 많이 떴더라고요. 시위간에는 조금 밀리고 있고요. 얘도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을 잡아보려고 하고 있고, 최근 오늘 그 게임주들이 괜찮았습니다. 웹젠도 양봉을 하나 뽑아줬고, 얘도 여기 요 정도 가격대를 만약에 훌쩍 넘어서면 새롭게 윗공간으로 윗공간에서 흐름을 이어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미스터 블루도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고요. 보고 있습니다. 얘도 요 가격대를 뛰어넘으면서 굉장한 시세가 나왔고, 이제 주가 자체가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앞으로 놀겠죠. 이런 식으로 요 가격대까지 이제는 못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아마 계속해서 흐름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당연히 시장에 주도주는 수소차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얘도 참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여기 이렇게 저항대 구간이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게 요 저항대 구간을 요날 갖다 놨다가 다시 눌렀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오늘 뉴스를 동반하면서 갭 띄우고 급등을 시키죠. SPO셀, 오늘 뭐 JNK 히터, EM코리아, 원래 대장주였던 풍국주정은 최근에는 오히려 조금 후발주로 밀렸고요. 2차전지 관련주 혹은 또 전기차 관련주들도 다시 같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3기 오토도 오늘 급등이 좀 나왔었고, 근데 얘는 거래량 터지면서 윗꼬리가 좀 많이 길죠. 너무 길죠. 몸통이 최소한 요 정도는 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단기 과열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추후 흐름 보면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거래량도 좀 많이 터졌다. 아무튼 거래량 터지면서 나온 윗꼬리는 사실 조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진행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저도 뭐 같이 보고 있는 게 자율주행 쪽, 어찌됐건 수소차건 전기차건 자율주행이건 얘네는 한번 이쪽으로 그 시장에 한번 관심이 쏠리면 조금씩 순환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차는 일단 한번 급등이 나왔고, 최근에 조금 숨죽이고 있었던 쪽이 자율주행 쪽이기 때문에 이쪽도 조금 볼 필요가 있겠죠. 모트렉스나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있습니다. 얘네도 나쁘지 않죠. 차트가 만들어가는 모습이. 그 다음에 최근에 상당히 핫한 이지바이오랑 뭐 이지홀딩스, 얘네도 일단 보고는 있는데 매매를 하기에 참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자리들이라서 뭐 매매까지 하기에는 좀 손이 좀 잘 안 가고요. 특히나 뭐 시청자분들이나 초보 주식 하시는 분들께 요거를 좀 매매도 괜찮다라는 말씀은 제가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워낙 움직임도 좀 어렵고요. 그리고 상당히 고가권에 있고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오늘 요 음봉만 가지고는 이제 뭐 최근에 올랐던 뭐 삼성중공업 우처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고점에서의 폭탄 정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위에서 조금 더 흐름을 가져가다가 시세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일단 구경만 하세요. 흐름들이 상당히 어려워서 뭐 고가권에서 매매하다가 이런 거 뭐 이제 걸려서 대응 못하면 정말 힘들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저도 그냥 구경만, 여러분들도 혹시나 구경만 그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진짜 스타주죠. 올해의 뭐 제약바이오 쪽에 스타주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있고 알테오젠도 정말 대단합니다. 얘도 당연히 이제 주가가 신계로 다시 레벨업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로 레벨업이 됐고, 적당한 조정이 나오면 얘는 뭐 그럴 리도 없을 것 같지만 무조건 저는 공략을 해야 된다.
뭐 손절을 하더라도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은 얘는 A급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략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한번 어떤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추세 타고 가는 종목들에서 추세 타고 가는 종목들이 고점에서 한 번씩 발생하는 이제 리스크긴 한데, 특히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뭔가 좀 고점 구간에서 뭐 찌라시나 악성 루머들이 돌면서 이런 뭐 변수에 의한 장대 음봉이, 근데 얘는 앞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이런 일이 또 벌어지기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편하게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셀리드가 1회 투여로 항체 생성을 하는 코로나 백신 개발의 이제 진행 소식에 뭐 강세다. 뭐 일단 뉴스 자체는 그렇습니다. 9월 임상 진입을 목표로 뭐 하고 있고, 근데 일단은 지금 동물 실험이죠. 전임상인데, 사실 저는 뉴스 자체를 엄청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봤는데 생각보다 급등이 아주 시원하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 갭든 거 보이시죠? 얼마나 매수세가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류의 파동을,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서 여기까지 몇 프로죠? 23%, 25%가 올랐다고 치면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뽑아서 들어가는 상한가는 저는 사실 웬만하면 뭐 매매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여기서 여기까지 25%를 가도 저는 이렇게 25%를 가는 종목들을 선호해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쏘는 느낌으로 가게 되면 뭔가 이 상승에 대한 신뢰감이 좀 저는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확 쌓아놓고 위에서 물량 정리 확 해버리기 상당히 쉽죠. 근데 반대로 천천히 거래 대금을 쌓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간 애들은 정리가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한 번에 밑에서 쏘는 애들은 순간적으로 이런 데서 정리가 확 들어가 버릴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동들은 올라가는 구간에서만 양봉 매매로 좀 접근을 하시고, 눌림이 들어갈 때는 잘 하지 않으시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시간에서도 좀 좋지 않네요. 물론 뭐 조정 나왔다가 다시 뭐 급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쌍용차가 3연상을 갔습니다. 최근에 정말 트렌드인 것 같아요. 가는 애들이 계속 간다. 근데 우리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뭐 현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구간에서 사실 누가 얼마나 많이 비중 실어서 매매해서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애들이 좋지, 이렇게 갔다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은 진짜 좀 경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우선주랑은 좀 예가 다를 수 있으니까, 최근에 뭐 빅텍도 그랬고요. 내일 이제 아마도 전국 단타 대회가 열릴 이 휴마시스 5연상 같고요. 우선주도 아닌데 5연상은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옛날에 기생충 테마였던 바른손 형제들, 그때를 제외하면 한번 봐볼까요? 이때 거의 뭐 이제 5연상 고점 구간에서 떨어졌는데, 일단 휴마시스의 내일 접근 전략은 아마 내일 고점을 어느 정도 만들고 내일까지 상한가를 가기는 저는 좀 힘들다고 보고요. 내일 아마 거래량이 이렇게 터질 거고, 이런 식으로 터질 거고, 아마 장대 뭐 이런 식으로 좀 윗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 투매가 한 번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이 투매를 우리 그 데이 트레이딩 단타 매매를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그 정말 폭발적인 시세를 냈던 종목이 처음
눌림 구간? 첫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첫 눌림 구간? 이때는 정말 투매도 시원하게 나오지만 반등도 정말 시원하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빅텍이 뭐 거의 3연상 간 다음에 이날 고가권에서 뭐 휴마시스도 거의 이런 형태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빅텍이 고가권에서 26%짜리 투매가 나왔고요. 물론 이 저가권에서 딱 잡을 수는 없겠지만 반등이 22%짜리가 나왔습니다. 첫 투매의 위험입니다. 어떤 그 대장급 종목에 좀 급등을 했던 종목이 투매가 나올 때 이 투매를 잘만 받으면 정말 큰 수익이 나요. 물론 막상 떨어지면은 참 사기가 어렵고 두려움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 공포감을 이겨내면 상당한 수익을 준다. 다만 하나 좀 경계해야 될 것은 웬만하면 첫 투매만 공략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투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얘도 여기서 한번 20%짜리 반등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가 아마 5일선 구간이었을 거예요. 5일선 구간에서는 33%짜리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뭐 말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실제로 매매했던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물론 저도 좀 아쉬운 매매에서 좀 아쉬운 게 있긴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매매를 했거든요. 보시면 여기 첫 투매 나올 때 거의 저점에 제가 매수를 했죠. 그리고 반등 때 사실 많이는 못 먹었습니다. 많이는 못 먹었고 조금 팔았고 여기서는 들어갔다가 짧게 뭐 1% 정도 되는 손절했고요. 여기 또 다시 투매 나올 때 최저점에 사서 반등의 수익을 냈고 여기는 돌파 매매로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을 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짧게 또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 5일선 얘가 이제 요때가 뭐였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5일선 반등이 나올 차례였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좀 모아갔는데 여기서 사서 익절, 사서 익절, 여기서 사서 여기서 익절했는데 저는 얘가 이날 이렇게 반등이 크게 나올 줄 모르고 일봉상 그냥 이 상태, 이 정도 음봉 상태로 마감을 하고 3일차 되는 날, 다음날 슈팅 이렇게 뭔가 간밤에 북한에서 뭔가 좀 짓거리를 해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급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일단 여기 저항대에서 이제 매도를 했던 거죠. 근데 오우 매도하고 이렇게 날아가 버려서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좀 따라가서 먹고 여기서도 먹고 여기서도 먹고 빅텍은 뭐 효자 종목이죠. 여기서 짧게 마이너스 1% 손절 한번 한 거 빼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을 수익을 좀 내고 나왔기 때문에 아무튼 초대장주의 첫 투매는 무조건 매매를 해야 된다. 손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요. 근데 물론 빅텍에 비하면 훨씬 더 빅텍이 뭐 3연상이라고 치면 얘는 지금 5연상이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좀 보수적으로 그 타점을 잡아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잡으시고 비중도 뭐 빅텍보다는 좀 빅텍에 예를 들어 한 1000만원 매수를 했다면 이 종목은 뭐 그냥 뭐 한 200~300만원 300~400만원 정도 가지고 한번 연습 삼아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종목을 무조건 매매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워낙 고가권이고 자칫 정말 잘못하면 뭐 생각보다 큰 투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분할 매수보다는 아니다 싶을 때 자르고 밑에서 다시 잡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또 자르고 밑에서 다시 잡고 이런 식의 접근 전략이 훨씬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뭐 삼성중공업 우를 한번 봐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얘는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뭐 4연상, 5연상까지는 뭐 투매 한번 바닥으로 들어가겠는데 요거는 좀 너무하죠. 그래서 얘는 첫 투매가 아니라 음봉이
진짜 과하게 두 개 정도 떨어지면 그때 가서 공략을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저는 했던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저도 앞쪽에서는 매매를 안 했어요. 요 구간에서는 매매를 안 했고 기다리다가 오늘이었나요? 예, 오늘 오전에 뭐 이렇게 이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이것도 짧아 보이는데 뭐 안 짧아요. 여기서 저는 한 5% 먹고 나왔고 반등은 13%짜리 반등이 나왔었네요. 네, 오늘은 뭐 초급등했던 종목의 첫 눌림 자리, 첫 투매 자리에 대한 좀 이야기를 주로 좀 다뤄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